유튜브에 있는 약사들이 다 형 같아. 다 다 너무 조심한다. 엄청 조심해. 그러니까 문제 생길까봐 말을 못 가. 맞아, 좀 가끔 가다가 너무 좀 답답할 때가 있긴 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쓰기 전이랑 후가 그냥 피부가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졌다. 그냥 인생이 달라졌다. 안녕하세요. 피가 되고 약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약 소개하는 남자 약소남 고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고태희 약사 함께하기로 한 이승우 약사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서 약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옆에 계신 고태희 약사와 함께 4년간 약대를 같이 다니고 지금 이제 졸업하고 아직도 친하게 평등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동기. 네. 제가 좀 말이 빠르고 좀 발음이 좀 뭉개지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자막을 꼭 좀 밑에 잘 넣어주시면은 그게 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재밌네요.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뭘 주제로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근데 했죠. 이제 승우 형이랑 같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승우 형이 좀 평소에 피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드름 약에 대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고태경 약사님도 학생 때부터 피부가 상당히 좋기로 유명했고, 그리고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고 나서는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보시면 지금 빛이 나죠, 피부에서. 저도 뭐 피부에 일단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작년부터 또 피부과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써마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써머지, 레이저. 네, 써마지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에 300이에요. 그것도 받고 이제 감자. 최근에 또 뭐 그 이름 뭐더라? 트라셀? 제가 인트라셀. 아닌데 그 꼬레즈라는 게 있어요. 꼬레즈랑 네. 이제 흉터 관리랑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한 10회권, 20회권 끊어가지고 그래서 최근까지 다니다가 요즘에 좀 이제 수입이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많이 좀 줄어가지고 요즘엔 지금 못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할 수 있지 않을까. 피부과는 어디? 어느 피부과인지? 거머로제 피부 VIP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여드름 치료제가 크게 병원 처방전에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 있고, 병원 처방전이 없어도 바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바르는 게 있고 먹는 게 있는데, 이소티논. 자, 요거 주성분 이소트레티노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약이 로아큐탄이라고 워낙 유명한 약이죠. 지금은 로아큐탄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저도 이소티논 이걸 복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나 고태경 약사님이나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소티놀 쓰기 전이랑 후가 그냥 피부가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졌네. 인생이 달라졌다. 아니 근데 고태경 약사님 같은 경우는 뭐 피지가 많은 그런 지성 피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중성?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먹고 중성이 됐어요. 저. 원래는 지성이었나? 완전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랬구나. 기름종이 같은 거 한 4개 정도는 부쳐도 이제 기름이 줄줄 나올 정도로 완전 좀 지성이 심한 편이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는 싹 사라졌어요. 저.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모공 구멍도 넓고 좀 피지 분비가 많은 편인데, 피부과 원장님한테 이 약을 처방받고 먹고 나서는 정말 큰 효과를 봤어요. 일단은 눈에 띄는 게 피지가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더불어 모공도 많이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공까지. 피지 분비가 이제 줄어드니까 모공도 조금씩 좁아지더라고요. 꾸준히 참고했을 때. 몇 년 정도 드셨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먹었고요. 한 3달 정도. 3달. 저는 한 1년 정도.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 한 반년에서 1년 사이 정도. 오래 하루에 드셨네요. 한 알? 하루에 한 알. 하루에 한 알 맞나? 하루에 하루 그렇게 작게 드셨나요? 저는 하루에 4알, 5알까지. 4알까지 먹었다고 해? 그렇게 먹어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용법 계산한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이거 한 알에 10ml거든요. 이거 한 알에 조그만 거 한 알에 10ml. 그래서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면은 우리가 초기 용량이 있고 유지 용량이 있습니다. 제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몸무게에서 뒤에 공을 떼고 나누기 1을 하시면 돼요. 그럼 초기 용량입니다. 가령 제 몸무게가 80kg인데 뒤에 공을 뗀 8이죠. 이걸 2로 나누면 4죠. 그럼 전 초기 용량으로 하루에 4알을 먹어도 괜찮아요. 4알? 4알. 그럼 이제 유지 용량으로 올라가면은 제 몸무게에서 공만 떼면 돼요. 이제 80kg니까 공 하나만 떼면 8. 8개 먹는다고? 예, 8개. 그렇게 먹어도 되나? 예, 그렇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에 8알은 다 먹기 힘드니까 아침에 4알, 저녁에 4알 이렇게 2번 나눠서 먹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킬로그램당 최대 2mg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중증 심한 사람은 그 2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80kg 때 16알까지 하루에 먹어도 괜찮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아니, 이론상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렇게 먹어야 된다? 용법 용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좀 충격적인데? 제가 처방받은 데서는 이제 어떻게 먹었냐, 하루에 한 알. 한 통 이제 한 달분이잖아요. 그렇죠. 30개 들어갔으니까. 30개. 하루에 1개 먹고 먹다가 좀 괜찮아지면은 뭐 이틀에 1개까지 해서 일주일에 1개까지도
띄엄띄엄 먹으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듣긴 들었어요. 예.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임의대로 용량을 설정해서 먹는 것보다는 우리 피부과에서 진단을 받고 원장님께서 설정해주는 용법, 용량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약을 30개 처음 받았는데 빨리 효과 볼 거라고 막 많이 먹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문의약품 병원 처방을 받는 만큼 효과도 뛰어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있는 약이기 때문에 꼭 원장님의 제시를 잘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부작용이 굉장히 관심도 많잖아요. 이 약 그렇죠. 자체가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그렇죠. 부작용만 쳐봐도 인터넷에 무슨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난리도 이게 아니에요. 먹으면 예. 진짜 큰일 나는 것 같다고 느낄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좀 특별한 부작용을 겪으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면은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지성 피부랑 피지가 많다면 한 번쯤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피부과 진단 하에 처방을 받고 나서. 하지만 제일 큰 부작용이 체기 형성, 즉 기형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여성분들은 이거를 꼭 피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임신 계획 한 달 정도 간격을 띄우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 같은 경우는 우리 체내에 좀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약 복용 끊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임신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요. 그 외에 부작용으로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약이 피지 분비를 억제하다 보니까 먹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곤정을 느꼈어요. 피부도 많이 땡기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눈이 많이 뻑뻑해지고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맞아.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우리 주로 이제 인공 눈물이나 아니 이제 늑클로저 이런 거를 평소 상비에 드셨다가 필요할 때 자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후기 보니까 무슨 탈모랑 이게 좀 연관이 있다라는 말은 저도 일반적으로는 많이 들어보지는 못해서요.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할게요. 있습니다. 지금 부작용란에 보면은 탈모가 있습니다. 드물게 가역성 탈모증이 가역성. 비가역이 아니라 가역성. 그럼 다시 돌아온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옆에 가로 열고 일부의 경우에는 탈모가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또 베네핏과 리스크를 따져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임의로 복용하지 마시고 피부과 선생님과 상담 후에 약을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우리 또 다음에 알아볼 약은 클리어틴이라는 제품인데요. 병원 처방전 없이도 바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이죠. 바로 구매 가능하고 이게 여드름 톡톡이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원래 톡톡이라면 크레오신 티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었나요? 원래 톡톡이 원조 톡톡이는 이제 이 크레오신 그렇죠. T인데 이게 2013년도에 전문의약품으로 이제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2013년도에. 톡톡이라는 그 지위를 이제 얘가 이제 이어받은 거죠. 그때부터. 회사가 똑같은 회사네요. 한독제약. 이게 성분이 살리실산이라는 성분 2%. 살리실산하면은 여드름 혹시 화장품에 바하 BHA 성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특히 굳은 살이라든가 이렇게 티눈 같은 거 제거할 때도 살리실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드름 주변에 피지라든가 굳은 살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여드름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한홍성 여드름보다는 좁쌀 여드름 이런 쪽에 좀 더 효과가 뛰어난 편입니다. 화장품 중에서 여드름 케어라든지 피부 케어 같은 그런 컨셉을 가져가는 제품들이 살리실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화장품이기 때문에 최대 0.5%까지밖에 사용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2%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뭐 티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각질을 조금 녹이는 성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좀 따가울 수가 있어요. 좀 자극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민한 부분, 특히 눈이라든가 눈 주변 이런 부분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걸 바르면은 일시적으로 가려움, 따가움, 발적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좀 빨갛거나 발적 있는 이런 부위는 이 제품을 바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크루신 티 얘가 원조 톡톡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요거 저도 좀 발라봤는데 바르면 역시 좀 따가워요. 역시 입술에만 살짝 이렇게 묻어도 좀 많이 따갑습니다. 좀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아토피성 피부가 있는 사람들은 좀 주의해서 발라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클린다마이신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아이신님이 이제 항생제 성분인데 예. 항생제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엄청 거부감이 크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요. 저는 항생제 좋아해서. 저도 엄청 좋아하는. 왜냐면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쵸. 근데 보통 이제 일반 분들 보면 항생제 치면은 그 뒤에 바로 따라 붙는 게 내성이야. 그쵸. 그러니까 뭔가 내성이라고 하면 그냥 엄청 막연하게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도 아니고 예. 이게 뭐 전신에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신 작용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긴 하죠. 있긴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약이 흡수가 될수 이론상으로는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소위 말하는 그런 항생제 내성이랑은 뭐 저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의견이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죠. 네. 굉장히 조심하시네요. 아무 당연하죠. 지금 약삭 거니까 나왔는데 저도 가운데 전 이런 쪽에 있어서 좀 굉장히 관대한 편이라 저는 이런 쪽에 있어서 반대로 아주 깐깐한 편이기 때문에 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유튜브 찍고 있잖아 약사를 대면해서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말실수라도 저는 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왜냐면 유튜브에 있는 약사들이 다 형 같아. 다들 엄청 조심해. 그러니까 무슨 문제 생길까봐 말을 못하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맞아, 좀 가끔 가다가 너무 좀 당황할 때가 있긴 해 사실. 그렇죠. 뭐 솔직하게 막 이것저것 털어놓고 싶은데 이거 맞아. 내가 말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 오늘 또 몇 번 지금 이렇게 제가 너무 무서웠나요? 적당히 유도리 있게 유도리 있게. 하는 건 좀 필요한 거. 그렇죠. 자, 다음에 살펴본 약은 파티마게 2.5%입니다. 사실 저희 약국 같은 경우는 이 약은 좀 생소해요. 많이 나가는 약 아닙니다. 그런데 성분을 보니까 가수, 가사나 벤졸 좀 많이 들어본 성분인데요. 가사다 벤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살리실산보다 이제 향균력이 좀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일반 의약품 종류 중에는 효과는 제일 강한 편이에요. 보통 사용하시고 한 2, 3일 정도 뒤면은 좀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나타나요.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쓰시면 대체적으로 효과를 좀 많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좀 빠르게 효과를 보시고 싶다 하면 이게 좀 효과가 좋죠. 효과가 그만큼 좋은 만큼 자극성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좀 많이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각질 용해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약을 쓰실 때는 좀 보습이라든지 보습에 좀 신경 피부 선크림 같은 걸 좀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실 때는 그냥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그냥 한번 발라주시면 되고요. 바르시다가 좀 더 해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그렇게 늘려주시면 되고 처음에 좀 쓰실 때 좀 과하게 바르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스카나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TV에서 해리 씨가 나와가지고 CF를 찍으신 제품이라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여드름 흉터 그냥 둘래? 약 바를래? 바를까나? 노스카나. 노스카나겔 같은 경우는 저희 약국에서 좀 많이 팔리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좀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절대 여드름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수술 여드름 켈로이드성 흉터라고 적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드름 흉터에 쓰는 용어고요. 우리가 여드름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짠 여드름에는 절대 발라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노스카나겔 같은 경우에는 흉터 치료제로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국내 제품 중에 유일하게 여드름 흉터에도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기본 흉터 치료제랑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은 얘는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어요. 빨갛게 좀 올라온 그런 쪽에 효과가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이제 페인 흉터 같은 거 있잖아요. 페인 흉터에는 효과가 없어요. 얘는. 효과 아예 없나요? 아예라고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 예를 들면 뭐 이미 파여져서 굳어버린 파인 흉터가 이걸 쓴다고 해서 채워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죠? 페인 흉터보다는 그냥 좀 색이 침착돼 있는 좀 빨갛게 돼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정도? 가장 좋게 쓴 방법은 하루에 2번 정도 10개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고를 발랐을 때 자외선을 쬐게 되면은 그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를 발라 한다면은 꼭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아침에 자외선 차단제 바를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발라주시길 권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바른 거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욕심 너무 많이 부리시면 안 돼요. 조금만. 자, 우리 흉터 부위 이렇게 조금만 짜가지고 살짝만 발라주시면 되고요. 바르고 땡이 아니라 이렇게 마사지시 살살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흉터 치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우리 성실함을 가지고 꾸준히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의할 게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이걸 바르지 마시고요. 상처가 다 나르고 나서 그때 흉터가 남았을 때 적용하는 제품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탱이 약사님하고 처음으로 촬영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떨리네요. 이게. 그래. 네, 덥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이게 말을 하나를 해도 이게 토시 하나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제일 또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맞는 말인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맞아, 또 맞아. 틀린 사실이 맞아.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우리가 지식과 정보는 날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좀 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 마련한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역시 또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거 저희 약국 제 주변에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피임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피임약 같은 경우는 또 종류가 워낙 많이 있고 맞아. 또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우리 다음 시간에 피임약에 대해서 한번 좀 심층적으로 이건 좀 제가 잘 아는 분야니까 그래서 좀 자신을 가지고 편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